메타버스 파트 2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 증강현실이란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증강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 특정 상점을 들어갈 때 스마트폰 포켓몬 앱을 보면 현실 세계의 모습에 포켓몬이 나타나고 그런 포켓몬을 수집하는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가 덧씌워진 모습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신기함입니다. 증강현실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판타지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만화 속 포켓몬을 만나서 잡고 현실에는 없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현실의 생일카드 위에 입체로 보이며 내가 늘 지나다니는 익숙한 동네 골목의 공간을 지배하는 포탈이 열렸다고 가정하거나 미술 작품을 훔치는 도둑의 세계에 뛰어드는 등 현실에 판타지를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대략 20개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이런 20개의 감정을 골고루 느낍니다. 다만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현실의 가상의 물체, 실제 물체 또는 픽션의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서 보여주기에 판타지가 대표적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설계, 제작, 운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 언급한 20개의 감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챕터 2 0.005%만 취하는데 게으른 뇌가 선택한 쾌락. 우리 뇌는 우리가 인지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무거운 책임을 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중 66kg인 제 몸도 결국 두개골 속 1.5kg의 고깃덩어리인 뇌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초당 1000만 비트 정도를 받아들입니다. 너무 큰 숫자여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만 따져도 초당 100만 비트가 넘습니다. 비트라는 단위에 익숙하지 않다면 글자 수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비트의 신호를 글자로 따지면 대략 100만 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뇌는 이런 정보를 다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버립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량은 초당 50비트를 넘지 못합니다. 0.005%의 정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뇌. 어찌 보면 참 게을러 보이지만 많은 정보를 쉼없이 감당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런 게으른 뇌를 깨어내는 수단으로 등장한 게 증강현실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정보는 버려지니 버려지지 않도록 정리, 요약된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증강현실 장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실제감을 전해줍니다. 챕터 3 후퇴하는 호모사피엔스 자막 없는 영상의 몰락. 각종 온라인 콘텐츠에서 자막, 이모티콘 등은 이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영상과 전문 스튜디오 제작사가 만든 영상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얼마나 자막,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강 요소들은 우리가 많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이해와 감정을 콘텐츠 제공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손쉽게 이끌어갑니다. 정보와 콘텐츠를 접했을 때 나의 인지, 판단보다는 콘텐츠 제공자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원래 그 지역 공간이 품고 있는 배경,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메타버스 창작자가 보여준 스토리, 상호작용에만 몰두하여 그 지역과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본래의 감정을 잊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컨텐츠 제공자의 의도대로 지역과 공간을 이해하는 것. 이 상황은 자칫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상상력을 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챕터 4. 현빈, 박신혜가 보여준 메타버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2018년에 TVN에서 16부작으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증강현실을 배경으로 만든 최초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J1 홀딩스의 유진우 대표가 스페인 그라나다에 출장을 가서 정의주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 보니따에 묵으면서 생기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라마에 등장한 J1의 증강현실 렌즈가 실제로 구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요원합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미래기술의 발전 추세를 보여주는 하이프 사이클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에서 예상하는 5년에서 10년 후 증강현실은 J1의 렌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드라마 속 J1의 렌즈를 보면서 2012년 8월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이트 시스템즈라고 명명된 이 영상은 증강현실 렌즈가 일반화된 미래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를 매우 흥미롭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독자께서는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7. 도둑질 대회. 대박난 호텔의 비결.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고급 호텔 체인인 아트 시리즈 호텔이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아트 시리즈 호텔 체인은 각 호텔별로 테마가 있으며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트 시리즈 호텔 체인은 여름철이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런 비수기에 호텔 객실 1000개를 판매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호텔을 배경으로 매우 독특한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독특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소요한 비용은 8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익명 미술가,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의 작품을 활용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호텔 측은 뱅크시의 작품 중 No Board Games를 1만 5천 달러에 구매하여 호텔 체인 중 한 곳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객들에게 그 그림을 훔쳐가라고 공지했습니다. 총, 칼로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했고 다른 방법으로 훔쳐가면 그림은 훔쳐간 손님의 소유가 되는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무려 1만 5천 달러의 그림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대박의 기회였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었는데 도둑질을 하려면 아트 시리즈 호텔에 숙박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림에 관한 힌트도 제공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뱅크시의 작품은 아트 시리즈 호텔 체인을 오가며 전시되었고 어느 체인의 어느 곳에 전시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유명 연예인까지 그림을 훔쳐가려는 시도를 했으며 호텔 측은 그런 시도가 담긴 CCTV 영상을 고객 동의하에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림을 훔치다가 붙잡힌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들을 유쾌하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호주 언론을 비롯해서 CNN, LA타임즈의 다양한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뱅크스의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트 시리즈 호텔의 이 이벤트는 클리오 광고제에서 인터랙티브 부분 동상, 칸 국제 광고제에서 PR 부문 황금 사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호텔 측은 8만 달러를 투자해서 1000개의 객실을 판매하려고 이 일을 꾸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호텔 측은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서 이 이벤트를 이어나갔습니다. 메건 애니와 모라토이가 그림을 훔쳐낸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트 시리즈 호텔의 이 이벤트는 클리오 광고제에서 인터랙티브 부분 동상, 칸 국제 광고제에서 PR 부문 황금 사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호텔 측은 8만 달러를 투자해서 1000개의 객실을 판매하려고 이 일을 꾸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벤트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횟수는 무려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트 시리즈 호텔이 창조한 합법적 도둑질 메타버스인 스틸뱅크스는 대성공한 셈입니다.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운영 방식은 비슷합니다. 방문자는 2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방탈출 카페에 있는 여러 탈출 테마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갑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자가 방에 들어가면 운영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방문자는 방 안에 있는 여러 단서를 찾고 추리를 해서 방 안에 있는 각종 기계식, 전자식 자물쇠를 열어나가며 옆방으로 이동하거나 다음 스테이지로 움직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자물쇠를 풀고 정해진 공간에 도달하면 우승하는 규칙입니다. 국내 방송에서 방탈출 카페 운영 방식을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례가 많습니다. TVN 문제적 남자의 밀실 특집 방탈출 프로젝트가 있었고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과 최근에는 국내의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방탈출 카페를 건물 내부에 꾸며진 공간에서 소규모로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 야외에서 대규모로 즐기도록 구현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플레이 더 월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플레이 더 월드에서는 정동을 배경으로 한 백 투 더 정동 파트 2,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 광화문 김부장 프로젝트, 서울로를 배경으로 한 제2의 시간, 홍대 지역을 배경으로 한 마지막 독자 등의 야외형 방탈출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가끔 이런 지역들을 지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플레이 더 월드 사이트에 접속한 채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언가 퍼즐을 풀어나가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플레이 더 월드 컨텐츠를 즐기는 순간만큼은 우리와는 다른 방탈출 메타버스에 머무는 셈입니다. 챕터 11 메타버스의 미래 또는 그림자 샵 1 증강현실 콩깍지. 다음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보시고 증강현실 메타버스가 야기할 문제는 무엇일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인지, 미래에 어떤 증강현실 메타버스가 새롭게 등장할지를 호모사피엔스적 상상력으로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증강현실 콩깍지 by 김상균 2020년 6월 7일 발표. 그러니까 제가 이 증강현실 렌즈를 끼고 있으면 미주의 얼굴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홀로그램에서 보듯이 분간이 안 되게 완벽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통 자기 전에 빼셔도 되지만 침대에서 끼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보통 잠자리에서 하여튼 20시간 연속으로만 안 쓰시면 돼요. 빼셨을 때는 꼭 이 살균 램프에 넣어두시고요. 저 아까 체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렌즈 끼고 성철 오빠가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자, 홀로그램 카탈로그로 보시는 건 판타지 패키지였고 체험은 셀러 패키지로 해보시죠. 어디 보자. 선호하시는 타입이 영화배우 김우주 씨라고 하셨네요. 그분으로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미주는 건네어 받은 렌즈를 양쪽 눈에 넣었다. 눈앞에서 옅은 푸른빛이 몇 번 깜빡거렸다. 신랑분 쪽을 보셔야죠. 미주는 성철 쪽을 바라봤다. 성철의 모습은 영화배우 김우주로 바뀌어 있었다. 너무 신기해서 자리에서 일어선 채 주위를 두어 바퀴 돌며 성철을 바라봤다. 어느 쪽에서 봐도 영락없이 영화배우 김우주의 모습이었다. 어느새 성철도 렌즈를 눈에 끼고는 미주의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성철의 눈에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미주의 모습, 아니 여배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파트 2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의 오디오북 리더 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